주식으로 돈 좀 버셨나요? 아니면 남들 다 버는 장에서 소외되어 박탈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시드가 작아서 고민이라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QQQ, QLD, TQQQ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거나 반대로 두려움이 앞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세 가지 티커는 단순한 주식 종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반드시 이해하고 쥐어야 하는 레버리지의 결정체입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수백억 자산가로 도약하기 위해 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부의 단계별로 완벽하게 쪼개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변에 부자가 참 많아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혹은 미국 주식에 몇 억씩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을 낸 분들도 있죠.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부자일까요? 부라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곳이 보이고 내 시야가 넓어질수록 내 밑에도 많지만 내 위로 뻗어있는 아득한 계단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고민을 시작합니다. 이 자산을 계속 들고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자산으로 갈아탈 것인가? 좋은 동네에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면 누구나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집단에 들어가면 또다시 서로를 비교하며 자신이 부유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우리의 자산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순자산 기준으로 부의 단계를 6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단계는 순자산 1,500만원 미만의 생존 단계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질병이나 사고 같은 작은 불행에도 삶의 기반이 완전히 흔들리는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2단계는 순자산 1억 5천만원 수준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가격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3단계는 순자산 15억 원 수준으로 먹고 싶은 식당을 큰 부담 없이 고를 수 있고 여행의 자유를 누리는 중산층입니다. 서울이나 경기권에 대출 없는 온전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분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4단계는 15억에서 150억 사이의 상위 중산층입니다. 비행기 좌석이나 숙소 등급을 결정할 때 돈을 좀 더 쓸 수 있는 단계이며 자산의 규모가 본격적으로 커지는 구간입니다. 5단계는 1,500억 수준으로 오로지 자신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거주지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마지막 6단계는 일론 머스크 같은 글로벌 부호들로 돈이 단순한 소비를 넘어 영향력과 권력 그 자체가 되는 초부유층의 단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계단에 서 계신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서 있는 계단의 위치에 따라 QQQ, QLD, TQQQ를 대하는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레버리지입니다. 1단계와 2단계에 있는 분들이 월 50만원씩 저축해서 언제 15억, 150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업의 가치를 높여 절대적인 수입의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물려받은 자산이 없다면 오직 내 몸뚱이와 기술뿐입니다.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할 만한 나만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시드를 TQQQ나 QLD 같은 강력한 레버리지, 자산에 태워 시간의 복리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자산이 15억 이하일 때는 돈을 잃지 않는 것보다 자산의 증식 속도를 높여 가속도를 붙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시드가 1,000만원인 사람이 안전하게 10% 수익을 내봤자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1억을 투자한 사람은 같은 10%라도 1,000만원을 법니다. 주식시장의 잔인한 본질은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 2%의 수익률을 쫓는 것이 아니라 투자금 자체의 덩치를 키우고 TQQQ의 3배 레버리지나 QLD의 2배 레버리지를 활용해 모멘텀을 타야만 합니다. 잃을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계에서는 집중 투자와 퀀텀 점프를 위한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해야 사다리를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를 넘어 자산이 15억에서 150억 사이인 4단계에 진입하면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 즉 리스크 관리가 생명입니다. 이 구간에서 TQQQ의 전 재산을 몰빵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자본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훌륭한 레버리지지만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아크펀드의 캐시 우드를 떠올려 보십시오. 돈나무 언니라 불리며 엄청난 수익을 냈지만 특정 기간 동안 수십억 달러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한 곳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 삐끗하면 그동안 쌓아온 부의 사다리에서 굴러떨어져 다시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단계의 부자들은 본능적으로 방어태세를 갖춥니다. QQQ를 기본으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굴리거나 변동성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QLD 정도로 수익률과 안정성의 타협점을 찾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으로 국가를 분산하고 주식과 금, 은, 달러, 부동산으로 자산을 배분합니다. 잃은 만큼 벌어야 하는 고통과 수학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2단계에서는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증식 속도를 유지하느냐가 얼마나 버느냐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세금에 대한 고민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우리가 사다리를 오르는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자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소비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웠던 클레오파트라는 수백억 원짜리 진주 귀걸이를 술에 녹여 마셨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그 돈은 전체 자산의 먼지 같은 비중이었을 겁니다. 0.01%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전체 순자산의 0.01% 정도는 아무 생각 없이 써도 재정에 타격이 없는 돈입니다. 자산이 100억인 사람에게 100만 원은 0.01%라 타격이 없지만 자산이 1000만 원인 사람에게 명품백 하나는 전 재산의 10%, 20%를 날리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사회초년생 시절 혹은 유튜브나 프리랜서로 갑자기 소득이 늘어났을 때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다음 달에도 이만큼 들어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차를 바꾸고 명품을 삽니다. 만약 그 돈을 전부 소비하지 않고 QLD를 사 모았다면 어땠을까요? 고소득자일수록 소득만 믿고 지출을 늘리다가 갑자기 일이 끊기거나 시장에 충격이 오면 한순간에 재정 상태가 곤두박질치는 위험에 처합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고 당장 외제차 매장으로 달려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4단계에서 150억 이상의 5단계, 6단계로 도약하려면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사업과 지분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집을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지분에 극도로 집착합니다. 진정한 부자들에게 돈이란 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의 소유권입니다. 우리가 QQQ나 QLD, TQQQ를 모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기업들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그 천재들이 나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게 만드는 완벽한 비즈니스 시스템, 즉 강력한 레버리지를 내 인생에 장착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위험합니다. 젠슨 황조차 다시 돌아간다면 창업하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니까요. 직장인은 퇴근할 수 있지만 사장은 퇴근이 없고 모든 리스크를 홀로 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나스닥 ETF를 통한 투자는 내가 직접 회사를 세우지 않고도 위대한 기업가들의 마차에 올라타는 가장 스마트한 사업 방식입니다. 내 시간을 내가 창출하는 가치와 완벽하게 분리하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QQQ와 QLD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의 열쇠입니다. 물론 두려우실 겁니다. 지금 들어가기엔 고점 같고 폭락이 오면 내 피 같은 돈이 녹아내릴까봐 무섭습니다. 자본시장의 변동성은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더 큰 실패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이 우리의 구매력을 갉아먹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현금만 들고 있는 것은 가장 위험한 투자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는 무기를 선택하십시오. 잃을 것이 없는 젊은 시절, 혹은 자산 규모가 작은 2단계라면 철저한 공부하에 TQQQ로 야성을 발휘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인 3단계, 4단계라면 QLD로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취하거나 QQQ로 묵직하게 자산을 지켜내십시오. 부의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절망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이야말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생 배당금을 지급하는 최고의 레버리지입니다. 이 교육은 명문대 졸업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생리를 깨우치고 QQQ와 QLD의 복리 마법을 이해하며 공포와 탐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기르는 것, 이 모든 것이 실전 투자 교육입니다. 나이가 늦었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성공한 성장 기업 창업자의 평균 연령은 45세입니다. 50대 창업자가 30대보다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풍부한 경험,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적 안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40대든 50대든 지금이 부의 사다리를 오르기에 가장 완벽하고 확률 높은 최적의 시간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잃을까봐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피곤해진다는 부자의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난이 주는 비참함과 굴욕감에 비하면 그것은 행복한 고민에 불과합니다. 부의 사다리를 오르는 과정은 결코 우아하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아끼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시드를 모으고 시장의 폭락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지난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사다리의 끝에는
내가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눈부신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단계별 부의 개념과 마인드셋은 부의 사다리로 올라타라 라는 책의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의 나스닥 투자 전략에 맞게 녹여낸 것입니다. 매일 흔들리는 시장 앞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고 계신다면 이 책을 한 번쯤 사서 조용히 읽어보시며 마음을 다잡는 것도 아주 훌륭한 레버리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들어간 지식은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니까요. 자본주의라는 거칠고 매서운 바다에서 부디 당신만의 단단한 사다리를 찾아내어 흔들림 없이 정상까지 오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